선조시로 47권 선조 27년 1월 1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런 때를 당하여 감사를 교체시키는 것은 진실로 중난한 일입니다. 윤탁연이 삼가지하는 잘못이 그 정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는 일도의 풍헌을 주관하고 군현을 규찰하는 사람인데 전후 대간의 계사가 매우 중하였으니 사체로 말하면 그대로 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의논에도 이동이 있어 심수경은 채차시키는 것을 중난하게 여기고 그 나머지는 이미 공론에 반론되었으니 그대로 두기는 역시 곤란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제결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런 때에 채차하는 것도 곤란하거니와 후임을 자임하는 것도 어렵다 치고 하면 반드시 조심할 것이니 그렇게 하도록 헌부에 이르라 하였다. 선조시로 47권 선조 27년 1월 1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채차하기 어려운 것은 한때에 그치는 일이지만 회정의 폐단은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니 비차의 경중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한 번의 추고로도 충분히 조심할 수 있는 것인데 탁이어는 이미 여러 번 추고를 받았습니다. 백성을 안집시켜 국가의 요해지로 만드는 것이라면 그 후임자를 얻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에 앉아서 복록이나 허비하면서 자신을 위해 도모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면 조신 가운데 어찌 교대할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윤탁연을 속히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선조시로 47권 선조 27년 1월 12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덕경이 아뢰기를 낙총병의 수와 사람 가운데 화포와 장검술에 능한 자 3, 4인을 유치시켜 군사를 가르치게 할 일을 신이 말하는 사이에 매양 간척하였습니다만 각 군대가 모두 돌아갈 마음뿐이어서 총병이 강제로 유치시키기가 곤란하므로 자원에 의해 유치시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군 가대제라는 사람은 각종 무예에 절묘하며 맞설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총병이 들은 말로 일러주기를 첫 개광 때부터 항진에 종사하였었기 때문에 화포의 제도에 숙달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온화한 데다가 재능이 이러하니 지금 유치시켜준다면 반드시 국가에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어 유치시켜 달라고 청하면 총병이 힘써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자문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니 속히 도모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47권 선조 27년 1월 12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적정을 진고한 사람인 직산 좌수 임달신과 적장 송유진 등 10명을 체포한 사람인 홍은계, 홍난생, 홍우, 신개축, 홍찬, 김응추, 홍각 등에게 차등 있게 상직을 하였다. 선조시로 47권 선조 27년 1월 17일 1월 1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윤탁연을 파직시킬 것을 잇따라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시로 47권 선조 27년 1월 1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적중의 다수를 상세히 알 수가 없다. 송유진이 이미 체포되었으나 판사라고 위칭하고 있으니 그의 위에 반드시 괴수가 있을 것이다. 옛날 황건적, 홍건적도 처음 일어났을 적에 그 당녀가 체포됨에 따라 그 일이 발각되자 드디어 군사를 출동시켜 금략을 자행하였으니 지금 송적이 잡혔다고 해서 도적의 방비를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경성의 제반 일을 엄비하도록 독려하고 성문과 한강의 경수와 기차를 한층 강화하라. 그리고 장수를 정하여 군사를 데리고 남산에 올라가 주야로 후망하게 하고
병조로 하여금 장사들과 약속을 정하여 부를 나누어 대기하게 하라. 포스는 조경을 대장으로 삼고 금근은 모인으로 대장을 삼아 아울러 좌영, 우영의 법규에 의거 입직하게 하라. 화기, 화약, 궁시, 창금도 숫자를 헤아려 권내로 들어오게 하라. 군계시와 용산창에도 용명한 군사를 많이 배정하여 항상 조심하여 지키게 하라.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4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상이 남별궁에 거둥하여 총병 낙상지 여격 오유충 왕필적 호삼충 곡수 갈봉하 등 6 장수를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추류들이 바닷가에 둔치에 있으면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대인들이 이제 모두 철병하여 가니 우리나라의 유망이 조석에 박두하였으므로 민망하고 급박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소이다 하니 오유충이 아뢰기를 지난 10월 3일 성지를 봤더니 외적은 모두 물러가고 조선의 난민들만 둔치하여 있으니 속히 철병하여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국왕께서는 어찌하여 상황의 실마를 가져 우리의 조정에 진달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둔치한 난민이 어디 있소이까? 소서행장은 부산포에 있고 가등 청정은 서생포에 있으니 저기 주둔하고 있는 것은 대인들도 모두 알고 있지 않소이까? 외적이 이미 바다를 건너 모두 돌아갔다면 16역이 어찌하여 적진으로 들어가겠소이까? 그리고 전후 주문한 것이 비일비재하였으나 모두 중도에서 저지당하여 상달되지 못하였소. 하니 여충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조정에서 나의 안강 전투를 놓고 난민을 포살한 것이라고 하여 탄핵 강등시키게 만들었는데 이는 이 제독의 무리가 적을 퇴치하였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에 평양성을 공격할 때 나의 일군이 모두 모란봉에 올라가 승리를 쟁취하였으니 평양을 수복한 것은 모두 나의 공적입니다. 하고 갈봉하가 유충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나와 그대가 함께 평양을 격파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강등되었다는 것은 지금 비로소 듣는 말인데 경악스러움을 견딜 수 없소이다 하니 유충이 아뢰기를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도 조금도 개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보가 저지당한 데 대해서는 내가 매우 통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초로 우리 조정에다가 적정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4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충청도 토적의 변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의 괴수가 직선해서 체포되었으니 국문하는 일을 일각이라도 넣어주어서는 안됩니다. 근부 당상만을 파견하여 안옥하게 한다면 사체가 중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계품하기 위해 왕복하는 사이 자연히 지연될 것이며 외방의 안옥 또한 모두 허술하니 뜻밖의 걱정이 실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업은 경상과의 거리가 겨우 이 일정이니 본도와 경기로 하여금 군병을 많이 조발하여 특별히 용장을 정해서 압송해 오게 할 경우 하루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급히 압송에다가 주문하게 하소서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송유진 등을 추국하는 일에 대해 대신에게 문의하니 영부사 심수경은 과 판부사 최흥원은 모두 서울로 압송해다가 주문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의정 유성룡은 압송하여 오는 도중에 뜻밖의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곳에 적의 괴수가 있다면 군사를 맡고 있는 관원이 계교를 내어 추포하여 적도를 모두 체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일 평상시의 예의에 따라 서울에서 추국한다면 사기가 지연되어 좋은 계책이 아닐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수를 정하여 수루로 급속히 압송하여 오라. 선정관과 금부 도사를 아울러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4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도 12여 명이 이미 이제 체포되었으니 아직 체포되지 않은 그 괴수와 여당들도 차례로 복주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게임에 빠진 우민들로서 그 흉모를 모르고 전일 둔치에 있던 습관에 젖어 왕래하면서 상종한 자는 정범과 차이가 있고 그 숫자도 매우 많으니 반드시 크게 관전을 보여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공을 세우게 하여 상을 논함으로써 죄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여 주어야만 불안해하는 자들이 안심하여 여당이 해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신들이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윤호를 받으면 비변사에서 상의 뜻으로 효유문을 지어 급속히 내려보내어 방을 붙여 알려서 두려워한 나머지 둔치하여 점점 번성하게 되는 걱정이 없게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4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전교하였다. 예로부터 정무는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었어. 좌우의 변을 깊이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영상과 병판이 외로이 혼자 몸으로 밤에 여염이 집에서 유숙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중국 조정에서는 강로들이 오랫동안 대궐에 유숙하는 예가 있고 우리 조정에서는 원상의 예가 있다. 대체로 모든 일은 마땅히 때에 따라 변해 대처해야 하는 것이니 나의 생각에는 영상과 병판을 밤에 골래에서 유숙하게 하다가 그늘의 사슬을 보아가면서 파하게 하고자 하는데 유숙할 만한 곳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을 참작하여 하라.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4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영의정 유성룡 병조 판서 이 덕형이 아뢰기를 삼가 성교를 받들었습니다만 신들이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중의 인심이 경동되어 도리어 소란을 일으키게 될까 저것으로 감히 개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병조는 곧 내조에 있으니 신덕형이 숙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대신이 숙직하면서 거처 할 곳은 별로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원상의 예와 같이 한다면 당연히 승정무 원에서 숙직해야 하는데 이는 사세가 온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골문 밖 모두 가까운 곳에다가 비변사의 일이 긴급하다고 핑계하여 거처를 마련하게 하고 그곳에서 그대로 유숙하고 있다가 일이 안정된 다음 파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듣고도 의혹하지 않을 것이니 매우 온편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4일 개사 일곱 번째 개사 박동량에게 전교하였다. 비록 골문 건처라고 하지만 밤중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뜻밖의 변이 발생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경은 무원형과 이 석의 변을 보지 못하였는가? 변보에 대해 일찍 조처할 일이 있다고 칭탁하고 본래 유숙시키는 것만 못하다. 옛사람의 말에 전배는 일을 함에 있어 주도 면밀함이 많고 후배는 일을 함에 있어 소루 간략함이 많다 하여다. 평소의 처사에 있어서도 주도 면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더구나 별난에 임하고 대처하는 방도에 있어서이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영상에게 이르라.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4일 개사 여덟 번째 개사 유성룡이 아뢰기를 삼가 이와 같은 선교를 받더니 신은 감격스러운 눈물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미 골문이 닫혔으니 내일부터 입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본래의 포성이 밤에도 그치지 않고 또 중신 두 사람을 입직하게 하는 등 계엄이 매우 급박하자 서울의 인심이 흉흉하여 적의 무리가 곧 들이 닥칠 것으로 여겨 사람들이 모두 짐을 싸서 짊어지고 서 있는 지경이었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4일 개사 아홉 번째 기사 청한 현감 전 유형이 비사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상이 편전에 나아가 전 유형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그대는 부복하지 말고 일어나 앉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지 말고 큰 목소리로 말하도록 하라. 그대가 지금 맡은 고을로 가는데 백성은 흩어지고 곡식은 모자라는 때를 당하였으니 어떻게 설시할 작정인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소신은 재능이 부족하니 어떻게 이를 조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목숨을 바쳐 직책을 수행하려 할 뿐입니다. 청안현은 분탕된 것이 너무도 극심하므로 신의 생각에는 공세를 전부 경감해야 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들으니 반만 감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였는가 나는 모르고 있었다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본업 민생의 태반이 굶어 죽었으므로 양양이 있어야 진구하여 살릴 수가 있고 종자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고을에서 군사를 모을 수가 있겠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청안이 비록 작은 고을이긴 하지만 장정 200명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군량만 있다면 군사가 없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양곡을 구독할 수 있겠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홍주에는 저축한 곡식이 약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곡식을 공주로 옮기고 공주의 곡식을 청안으로 옮기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군대를 양성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사력을 바쳐 물부를 피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신의 재능으로 어떻게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군대를 기르게 하신다면 싸움에 임하여 달아나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해야 될 것에 대해 그대는 다 말하라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근래 성명께서 하시는 일을 보건대 민심을 감격시키는 일은 할 수 있으나 백성들이 의지하여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은 다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하는 말은 오늘날의 상황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그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 할 수 없다고 하여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서야 되겠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상의 가르침이 이러한 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신민의 복입니다. 하늘이 높아도 낮은 곳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이 도와준다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늘은 믿을 수가 없다. 원나라의 백안이 하수를 건널 적에 조수가 3일이나 이르지 않았다. 원나라는 이적이었는데도 하늘이 어찌 도왔는가? 송나라는 악덕이 있었지만 이적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송나라는 군자가 배출되었지만 소위인들에게 이간당하여 그 뜻을 펴지 못하여 극세가 경복되게 하였으니 원나라가 아무리 이적이지만 하늘이 원나라의 손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안이 10만을 거느리고 있었으면서도 1인을 거느린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옛사람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신도 많을수록 좋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기율을 확립하여 인심이 동요되지 않게 한다면 10,000인이라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서경에도 나는 신하 3천이 있는데 오직 한 마음이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한 마음이 되게 만든다면 아무리 많은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안으로는 백성들을 구하라고 밖으로는 적을 칠 수가 있겠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인재를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방백은 일도를 제지하고 수령은 일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 만일 인재를 얻어 백성이 모두 한마음이 되게 한다면 몽둥이를 만들어 적을 격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 관자가 윤탁을 임용하여 진양을 다스리게 하자. 부엌까지 물이 차 개구리가 새끼를 낳았어도 백성들이 배반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그 좋은 증거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에 의하면 인심을 얻으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500명의 의사가 같은 날 목숨을 바쳤는데도 전횡은 어찌하여 이룬 것이 없었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고제는 천하의 인심을 얻어 1,000명이 그에게 돌아왔고 전횡은 단지 500명의 마음만 얻었을 뿐이었으니 어떻게 한나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옛사람 주에는
혹 500명이 죽은 것은 전국시대 기습이 있어 그런 것이다. 고도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충청도의 도적이 매우 치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는가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으므로 점차 무리를 지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이는 사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 괴수를 잡고 위협에 의해 다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면 적도들이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역경에 이 괴는 지극히 밝은 괴인데 그 밝음이 지나침이 있을까 염려하여 우두머리만 베고 졸개는 베지 않으면 허물이 없으리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려면 내 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단 내가 그대의 설시를 서서히 살펴보겠다. 만일 할 말이 있으면 외관이라는데 구애되지 말고 봉소로 바치도록 하라 하니 유형이 아뢰기를 초야에 있는 사람도 바른 말을 하다가 머리를 베이게 되어도 후회하지 않는 법인데 신이 감히 외관이라는 것으로 끝까지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사람이 한번 만났어도 오래된 사이 같다고 했는데 내가 일찍이 그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대가 나의 일에 마음을 다할 것을 알겠다 하고 이나의 궁시와 양무를 내렸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헌납 이 상신이 아뢰기를 판도령부사 정곤수는 원접사로서 조사가 압록강을 건너간 지 이미 오래인데도 아직까지 복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승관에 있으면서 국사의 급함은 생각하지 않고 중로에서 자기 마음대로 배회하고 있으니 매우 그릅니다.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김명원, 동지중 주부사 김찬, 호주 참의 정곽정 등이 유격 가을봉화에게 보낸 정문을 가을봉화는 중국 장수 가운데 제일 공적이 없는 자인데도 일찍이 자기의 공을 과장하였고 또 자신을 찬양하여 주는 문자 얻기를 원하였다. 김영원 등이 그때 영남에 있으면서 그의 공을 칭송하는 정문을 보냈다. 정문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정문을 보건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 가운데 정곽정의 글은 너무 아첨을 떨어 일융이란 말까지 썼으니 광적의 글에 전포를 잠시 일융에게 시험하여 도적을 잡아바치는 큰 공을 세웠으니 오늘날 삼경을 회복한 것은 누가 노야의 공덕이 아니라고 하리요 하였다. 보기에 매우 경악스럽다. 우리나라 사람들 처사가 이러하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곳에서는 그가 요구하더라도 지어주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5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당초 충청도에 단결된 의병이 거의 4, 50군데였고 갖추고 있는 군기도 많았으니 외적이 물러간 뒤 조처가 잘 되었더라면 반드시 흩어지는 염려가 없었을 터인데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겸사복 한현은 본디 용건한 사람으로 이름이 났었는데 난리가 난 뒤에는 기읍에서의 의병장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온양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이런 사람들은 수습하여 선처할 것을 도모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충청도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올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5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상이 시호소에 나아가 등 수비를 이름은 영화이다. 접견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외적이 연일 일대에 응거하고 있으므로 날로 기국에서 군대를 더 출동시켜 섬멸하여 주기를 바랐는데 이제 갑자기 철수하니 우리나라의 위망이 조석에 달렸소이다. 귀국 조정에서 다시 군대를 출동시켜 외적을 토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지할 것 같습니까? 하니 영화가 말하기를
우리 조정과 조선이 비록 두 나라라곤 하지만 한 지방과 같은데 어찌 버려둔 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외적이 물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군대를 조발하여 격퇴할 것입니다. 지금 이 군사는 이미 지친 상태이므로 다시 신병으로 바꿔야만 하지만 장관은 바꾸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말하기를 이제 대인의 말을 들으니 황은이 만극하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시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소이다. 모든 대인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소이다 하였다. 선조 7월 47권 선조 27년 1월 15일 갑오 5번째 기사 무군사가 장계하기를 전조성을 지킨 것은 전부 이 정난의 공이었습니다. 당초 외적이 금산을 공격 함몰시키고 웅치가 무너져 버리자 적이 동문 밖에 이르렀고 성왕산으로도 올라갔는데 그 숫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 정난이 차자를 버리고 성으로 들어와서는 성중의 사서들로 하여금 피하여 물러나지 못하게 하고 대열을 정비하여 성을 지키게 하고 군의를 엄하게 하였으므로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마침내 물러갔습니다. 이곳 전주부 사람들은 모두들 정난이 공은 많은데 상이 적다고 말합니다. 지금 동국께서 이곳에 주거하고 계신데 특별히 보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해체되겠기에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당초 성을 지킨 공에 대해 무리가 모두들 정난의 공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정난은 바로 준직에 있는 사람이니 중한 가자로 올려주는 것은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난의 일은 포위된 읍에서 적을 퇴치시킨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아래에서 이미 아래였으니 위에서 선뜻 응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서운해할 것이고 인심도 해이될 것이다. 한 작업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니 가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마장일부 표피 한 장, 삼지창 한 쌍, 요도 1파, 궁자 한 장, 낭미필 20지, 유연목 10홀, 상화지 5권, 백첩선 28을 정원에 내리고 이어 전교하였다. 오유격이 평양의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선봉이었다. 몸에 철환을 맞았고 공은 제2영의 어둠이었건만 상전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나라의 일 때문에 탄핵을 받아 파직까지 되었으니 비분함을 견딜 수가 없다. 바로 중국 조정에 주달하려 하였으나 길이 없었다. 해를 넘기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선물할 만한 물건이 없다. 이제 이 물건을 내려 특별히 보내니 이런 내용으로 개첩을 지어 그의 뜻을 전하라.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충청 감사 윤승훈의 서장을 보건대 직산에 사는 홍은기와 부장 홍난생 등 7인이 적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그 무리를 적도 속에 투입시켜 적괴를 체포하였다고 하니 적종의 사정과 계수에 대해 이 사람들이 반드시 상세히 알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적정을 상세히 아는 자 1인을 올려 보내게 하여 적정을 상세히 물어본다면 적정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송적도 관계없는 사람을 무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니 급히 올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기근이 극도에 이르러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귓가에 쓰러져 있는 굶어 죽은 시체에 완전히 붙어있는 살점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을 도살하여 내장과 골수까지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른바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다고 한 것도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보고 듣기에 너무도 참혹합니다. 도성 안에 이와 같은 경악스러운 변이 있는데도 형조에서는 무례한 기민이라 하여 전혀 체포하거나 금하지 않고 있으며 발각되어 체포된 자도 또한 엄히 다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추구하고 포도 대장으로 하여금 협동하여 단속해서 일체 통렬히 금단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아유. 선조 7월 47관 선조 27년 1월 1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충청 병사 변양준의 서장을 보건대 역적 송유진의 조사에 드러난 사람에 대해 그 허실을 알기 어려우나 10분 계책을 강구하여 제때 체포하여 빠져나가는 적이 없게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이름이 노일개라는 자는 아주 믿을 수는 없으나 담화할 즈음 그 아비가 천한 군수라고 하였다고 하니 추포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히 수탐하여 체포할 것으로 변양준 이일 등에게 하유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보령에 사는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은 이 산겸인 것 같습니다. 이 산겸은 일찍이 의병에 투탁하여 거느린 군사가 잠은 많았으나 한 사람의 외적도 체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중국 사신을 만나기 위해 개성에 와 있었는데 그 사람됨을 본 이들의 말에 의하면 말솜씨가 상당히 능란했다고 합니다. 그 뒤 호소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산겸이 모집한 군대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산속에 쌓아놓은 군량과 무기 또한 많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체포하면 내옥에 굳게 가두고 반복하여 단서를 추열할 것은 물론 무기의 거처도 일일이 주문하여 수치에다가 관군을 위해 사용하게 할 것으로 아울러 하유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 47권 선조 27년 1월 18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덕형이 접대 도감의 당상이었다. 아래기를 신이 오유격을 만나 대자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가 진지한 자세로 세세한 곡절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또 그가 지어서 각 아문에 보내었던 품첩 일책을 내어 보였는데 저는 모두가 남방을 다시 청하는 내용으로 적정의 흉악 교활함과 강화가 잘못된 계책임을 극력 진술하였는데 자자구구마다 절직하여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가 선수 기묘한 것을 가리키며 이런 등등의 말이 크게 기위해 저촉되었기 때문에 끝내 파직당하였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시사가 날로 그릇되어가는 것이 우려스럽다 하였습니다. 이 옷을 벗고 철환에 맞은 데를 보이면서 이 제독이 오모는 참으로 철환을 맞은 것이 아니라 필시 거짓 조작하여 상공을 노리는 것일 것이다 하였다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고의 야가 성녀를 대신하고 다시 남병을 조발하여 나온다는 소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더니 제독의 권세가 내외에 충만해 있고 경락이 외적은 도망갔다고 보고하였으니 신병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국왕의 주번이 조정에 진달된 다음이라야 별다른 조처가 있게 될 것이다. 장조 두 강로와는 두톤 친분이 있으니 북경에 돌아가면 저간의 사정을 일일이 역진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공이 평양의 싸움에서 세운 공은 제형에서 어뜸이고 그 자신이 철안을 맞은 것은 국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철안을 맞은 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설이 있기까지 하니 귀신을 속일 수 있겠는가? 그가 파직되었다는 것은 지난번 연석에서 들었는데 이제야 헛말이 아님을 알겠다. 비통하고 분개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겠다. 이는 오공이 우리나라를 위하다가 죄를 받은 것인데 천하에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이어 어승 안자 일부와 백납촉 열지를 오유격에게 보내게 하였다. 선조 7월 47권 선조 27년 1월 18일 정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앞서 오유격을 위해 억울함을 정송할 것으로 연석에서 전교하였습니다. 순한무 아문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지어 이자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고 실랑에게 즉시 이자하고 예부에도 이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8일 정료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리기를 송유진 등 10인은 이미 체포되었습니다만 그 조사에 연루되어 각 거울에 갇혀있는 자들이 이미 50여 명입니다. 그리고 체포되지 않은 적괴에 대해서는 그간 지휘 조처하여 경중을 분변 한편으로는 인심을 진정시키고 한편으로는 빠져나간 적도를 체포해야 하는데 처치 득실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병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 1인을 급속히 내려보내어 더욱 이를 선포함으로써 위협에 의해 다른 자에게는 개과천선할 길을 열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체포하여 바치게 하고 이에 대한 상격을 분명히 보인다면 적당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여 반드시 저희들끼리 서로 도모할 것이니 순일 사이에 관의 힘을 번거롭히지도 않고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동궁을 호위하는 등의 일도 마땅히 배나 엄밀하게 해야 되고 조금도 소홀함이 있게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번에 신들이 적세가 대단한 것을 우려하여 박진으로 하여금 가서 협력하여 조처하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개가 대리야 체포되었으니 박진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수기하게 할 것으로 무군사에 하유하소서. 충청도에서 도적을 체포하는 일은 이 일과 변양준이 합세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비밀리 하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조정의 관원을 내려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역시 마땅하다. 그러나 재상을 보내야 할지 조사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을 내려보내는 것은 배단이 있으니 본도의 감사나 병사가 우선 적당히 조처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8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서성을 병조 정랑으로 최상중을 검조로 삼았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의병장 이종건이 장계를 올려 자신은 공이 있는데 논상되지 않았다는 뜻을 진술하였는데 격식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은사도 공손하지 못한 것 같았다. 상은 혹 간세한 무리가 정탐하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여 장계가 격식에 어긋났다는 것을 징탁하여 가지고 온 사람을 가두게 하였다.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삼가 이 종건의 장계를 보건대 매우 경악스럽기는 하지만 미열한 사람이 사체를 모른 소치에서 나온 것인 듯합니다. 장계를 가지고 온 사람을 아울러 가둔다면 본도의 인정이 이렇게 흉흉할 때 이런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일 때문에 가두었는지를 몰라 모든 의병들이 불안한 마음을 품게 되어 소요가일까 걱정스럽습니다. 미변사로 암내하여 신들이 직접 만나보고 종건의 형지와 군공의 유무를 상세히 물어본 다음 가둔 것은 장계가 격식에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여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가두거나 풀어주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1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병부상서 석성에게 개첩하였다. 우리나라의 군신이 성천자의 지극한 은혜를 받아 꺼진 불이 다시 타오르듯 마른 뼈에 살이 붙듯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덕화를 받았습니다만 보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흉격이 잠깐 물러간 것은 소굴로 돌아가려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성을 떠나면서부터 그 연도에서 노략질을 자행하는 등 조금도 금집함이 없었고 대군이 영을 넘어 진격한 다음에야 서서히 물러가 경상 좌우도의 요해지인 울산, 서생포, 동래, 부산, 기장, 언양, 양산, 김해, 웅천, 제포, 가드, 청성, 거제, 영등포, 율포, 옥포, 지세포와 수군절도사의 진영이 있는 군업과 진포 덩처에 둔치하고 있는데 거의 수십 구역이나 됩니다. 흉적들이 여기에다가 방옥을 짓고 성우를 수축하는가 하면
양곡을 운반하고 곡식을 가꾸면서 관병에게 큰 소리치며 공갈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 그 흉모의 소재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수시로 광기를 부려 대대적인 살육을 감행하기 위한 것으로 진주가 함몰되었을 적에는 소방의 장졸 6만을 주의다 살해하였고 안강의 싸움에서는 귀국군 수백 명을 살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사방으로 돌격하여 나와서 하루도 뜸한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년간 병화를 겪느라 백성들이 농사를 폐기하였으므로 서울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사방의 들녘에는 잡초만 우거져 있는 형편입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백성들은 마치 뜨거운 가마솥 속의 물고기 같은 형국이라서 스스로 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흉적이 문정에 있는데도 방어할 계책이 전혀 없으면서 지금 또 유수병 5,000명 이외에는 모두 철병시켰으므로 교활한 흉적이 손뼉을 치며 공략할 마음을 먹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섭 위에 앉아 불타기만을 기다리는 격이어서 대명이 각가와 조석을 보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천혼이 아득히 멀어 호소할 길이 없으니 이 점이 우리나라의 군신들이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것을 몰래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먼 외방의 일은 와전되기는 쉬워도 사실대로 알려지기는 어려운 것이었어. 심지어 변업의 둔치에 있는 외적을 보고 적에게 투항하였던 우리 백성들이 죽을까 두려워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유총병 이름은 정이었다. 이하 모든 장관들이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만약 외적이 이미 되돌아가고 사로잡혔던 굶주린 백성들만 남겨둔 것이라면 팔거 대흥 사이에 왕사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끓여 부산 동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미치는 화가 도리어 전보다 더 극심한데 슬피 부르짖으면서도 도와주기를 청하자니 번거로움이 될까 염려스럽고 묵묵히 그대로 있자니 금방 망할 것 같은 형편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정세가 슬프고도 급박합니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0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사안부 가리기를 국가의 위급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인신으로서 열심히 공직하여 공유를 바쳐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근래 조관으로서 멋대로 물러가 있으면서 우리대로 직무를 폐기하는 자가 비일비재합니다. 첨제중 주부사 황진, 필선 이상의, 직강 송영구, 병조 좌랑 이우익, 승문은 저작 조정립, 정자 경섬 등은 모두가 식견이 있는 문사로서 귀근하러 가서는 그대로 4, 5개월이나 머무르기도 하고 무단히 하양하여 전혀 올라올 기약이 없기도 하니 물정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직시켜 그 나머지를 경계시키소서. 이 기사 위수 장일과 사제감 주부 신수일은 성공감과 가감력으로 겨우 12여 개월이 지났는데도 갑자기 유품해지게 승서되었습니다. 군공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근로한 공적도 없는데 천전이 너무 빨랐습니다. 이는 사일을 계산하여 거관시키는 법규에 어긋난 것으로 정사의 사체에 매우 전도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하소서. 대흥 현감 한덕수는 인물이 패망스럽고 용심이 간교하여 전에 수령으로 있을 때 무상한 짓을 빈번히 저질렀으므로 이제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에 제수되어서는 안 되니 채차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장일 등은 공직한 지가 10여 개월이 되었으니 이 또한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미 전전시켰으므로 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3번 아래니 비로소 따랐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0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영상 유성룡에게 전교하기를
이 황진의 서장을 보건대 송응창이 야불스를 시켜 황진을 축출하여 도로 압록강을 건너게 하였다고 하였다. 송응창은 기탄 없는 간사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다. 황진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순한 아문에 울면서 호소해야 할 것인데 머리를 쓰구린 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에게 쫓겨나왔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이 너무 심하다. 저들이 한 영상의 말이 증음되었다 하니 회개하기를 송경락의 행동이 이러한 극한에 이르렀으니 황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필시 권세가 너무 성대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락이 직임에서 재직되었으니 중국 조정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병부에 있게 될 것이나 우리나라 일이 매우 급박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0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황진이 경락에게 축출당하기는 하였으나 경락이 이미 돌아갔으니 황진도 도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체로 인신의 의가 어찌 그렇게 했어야 되겠는가? 준절히 질책하여 걸음을 되돌려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영상에게 문의하여 보라.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0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신험을 2조 정랑으로 박의장을 2조 초랑으로 송영구를 정원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진을 다시 들여보내는 일에 대하여 신들이 상의하였는데 의견이 각기 달랐습니다. 심수경은 도로 들여보내도 무방하겠다 하였고 유성룡은 황진이 처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묵묵히 되돌아왔으니 이제 다시 들여보내도 무익할 것이다. 또 김수가 지금쯤은 틀림없이 압록강을 건넜을 것인데 황진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면 주문의 일자의 선우가 어긋나게 되어 반드시 예부의 의문을 일으킬 것이다. 또 경락이 바야흐로 본부에 있으니 실정이 드러나 형세가 공허해지면 다시 이 일을 꾸며 우리에게 불리한 일을 만들어낼 것이니 또한 우려된다 하였고 최흥원은 들여보낸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다시 쫓겨날 것이니 다시 들여보낼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논의가 같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내 생각에는 도로 들여보내지 않을 수 없고 중국 조정에서 물으면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비변사가 다시 보내지 말 것으로 아뢰었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국군이 모두 철병하고 단지 유총병의 일지군만이 남아있을 뿐인데 근래 남원으로 진을 옮겼고 또 경성으로 올라온다고도 합니다. 영남의 방어가 일시에 무너져버려서 외적이 반드시 공략할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니 앞으로의 걱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성에는 저축이 풍부하지 못한 데다가 경비는 날로 많아져 이제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유총병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수일을 공개할 식량도 부족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급속히 김찬에게 하여여 경력 주선하여 팔가를 떠나 남원으로 이주하여 아군의 성원이 되어 주도록 할 것과 경성의 양식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하소서. 무군사에서도 제신 일원을 시켜 달려가서 또한 동궁의 뜻으로 간절히 개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쪽 변방의 장사들이 해를 넘기면서 풍찬 노숙하여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매양 외로운 군대로 역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장사를 대우할 때는 반드시 호상을 호하게 하여 죽을 각오로 싸울 결심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탄 사람에게 일언을 주고 말에서 내린 사람에게는 일금을 주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전번에 김태허, 박의장, 고원백에게는 이미 효리를 내렸습니다만 선거의, 홍계남, 정희현, 권응수,
백사림, 한명련도 다 같은 역전의 용장들인데 아직 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상중이 갈 적에 최상중은 도원수의 총사관으로서 올라왔다가 이제 다 도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이었다. 청남, 삼승포 각 두 필씩을 부송하여 한편으로는 고전한 공로를 포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심을 용동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기자 헌을 정헌으로 서인원을 호주 정랑으로 홍가신을 홍주 목사로 김은휘를 단양 군수로 강중룡을 대흥 현감으로 삼았다. 선조 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1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홍주 목사 박의는 직선에 있을 적에 큰 도적대가 경내에 모여 밤낮에 횡행하였는데도 감사나 병사에게 치보한 적이 없었고 임달신의 징고를 받고도 천천히 첩보하여 심상한 일로 보듯이 하였습니다. 마침 옮겨 제수하는 명이 내리자 일각이라도 지체하다가는 도적을 체포하는 일에 관여될까 두려워하여 교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새 임지로 부임하여 갔으니 국난을 돌보지 않고 이를 공교히 회피하려 한 죄가 큽니다. 전 현감 최유원은 아산에 있을 적에 도적의 변이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는 조치를 강구해 체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속을 거느리고 도주할 계책만 하여 배를 준비하고 말을 징발하느라 온 경내를 소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창의 보리 종자 100여석을 피란하는 친족에게 나눠주어 백성들이 파종할 수 있는 기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미 군유를 범하였고 또 장죄에 관계되므로 듣는 사람들이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변사에서는 오로지 고식책만을 힘써 형식적으로 파취하는 벌만을 보였으니 어떻게 국가의 기강을 진작시키고 인심을 열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울러 잡아다가 추국하여 죄를 정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1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중전이 해주에 있었다. 전교하였다. 서쪽 담장 밖에 기아를 호소하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해가 저물자 그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구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본관으로 하여금 각별히 구려하게 하여 죽지 않게 하라. 선조 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의금부 도사를 보내 황진을 잡아오게 하였다. 선조 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승문원이 이 호민을 속히 나오도록 돈독히 유시하여 문서를 전담하도록 할 것과 그대로 부재하게 자임할 것을 청하였다. 선조 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상인 이 호민의 상소에 답하였다. 그대의 상소를 보니 어버이를 위하여 예를 지키는 정성이 지극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사가 매우 급박한데 우리의 정상을 중국에 알려 불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로지 사명에 달려 있다. 예에도 경도와 건도가 있고 일에도 상사와 변사가 있으니 그대는 혐의하지 말고 우선 힘써 권도를 따라 좌기하여 붓대를 잡아 함께 국난을 구제하기 바란다. 그대는 모름지기 나의 이 뜻을 체득하여 주기 바란다. 선조 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상옥은 이 호민이 정교에 따라 출사하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0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이후 총병의 말을 듣건대 우리나라의 배신이 외적이 물러갔다고 말했기 때문에 중국 조정에서 철병하는 것이라고 하니 매우 마음 아픈 일이다. 어떻게 중국군의 구원을 빌어 겨우 적을 토벌하게 되어서 우리가 보존되기를 믿는 것은 오직 중국뿐이었는데 한마디 말을 잘못 친다라 국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는 죽고만 싶을 뿐이다. 지금의 매우 절박한 사세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다. 총병의 말이 하루에 3번 급박함을 고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오히려 한 번이라도 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전 수개월 사이에는 한 번도 급함을 고하지 않은 채 송응창에게 아첨하는 것만 일삼아왔다. 그러므로 속 상서가 그대 나라는 정직하지 못하다. 전에 이미 강력을 다시 찾아주었다고 표를 올려 살이하고서 이제 와서 적이 물러가지 않았다고 한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하니 이 말이 매우 우려된다. 이런 등등의 사세를 다시 참작하여 고 실랑이야 요동의 각 아문에 급히 잇따라 이자하여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라.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지평 박승종이 와서 아뢰기를 역적을 압송하여 오는 것은 일각이 급한 일입니다. 직사는 경성과의 거리가 2 일정인데 건부도사가 명을 받아 내려간 지가 이미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수로를 잘못 경유하여 천천히 압송하여 와서 흉악하게 그지없는 천지사에 용납하기 어려운 역적의 국문을 오래도록 지체시켰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당의 도사를 파직하소서. 역적을 반드시 전정해서 국문하는 것은 옥체를 중히 여기고 친문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효소는 매우 협착하여 허다한 주인이 출입하기가 편리하지 않고 또 중국군의 장졸들이 근처에 많이 있으니 차고와 큰 칼을 쓴 채로 왕래하는 것만을 보고서는 사정을 분명히 알 수 없어 반드시 의아해 여길 것입니다. 이 점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국하는 채무는 일체 전정에서의 예의에 따르되 처소는 건부로 하여금 일이 매우 온편하겠습니다. 대신에게 내려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국가의 예산을 요리하는 것은 오로지 지부의 책임인데 낭료를 뽑음에 있어 알맞은 사람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전조에서 수령을 의망하여 차출하는 것은 역시 한때의 권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운 유민들의 목숨이 날로 점점 타들어가고 있으니 자목의 임무가 난관보다 중하고 교체할 때의 폐해도 작지 않습니다. 경관 가운데 어찌 경비를 담당할 만한 제목이 없게 반드시 외임에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 자주 바꾸는 폐단을 거듭 끼치십니까? 호조정랑서 인원을 그대로 단양에 유임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수로를 경유하여 압송하여 오라는 것은 조정에서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것 같으니 노우정을 건부에 물어본 다음 조처하겠다. 추국은 골정에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골문 근처에 수금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임시키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위관 영상 유성룡이 아뢰기를 건체는 완고한 옥이 없어 죄수를 수금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골정에서 공문하고 내일은 대간이 아랜대로 건부에서 하는 것이 조금 온편할 것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멀리 건부에서 추국하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죄인을 추국할 적에 승전색 2사람이 나아가서 참청하라.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3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이번 이 역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흉악한 정상을 상세히 추궁하여 전형을 바로워야 합니다. 이미 골정에서 추국할 것을 명하여 대신과 양사의 장관이 함께 참여했는데 그 일이 막중하므로
위에서 또 성정색 이인을 그 옥사에 참청시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대신과 양사가 이미 참여했는데 또 성정색이 참여하게 되면 이는 사체에 미안할 뿐만이 아니라 뒤패단 또한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전색은 참청시키지 말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대략 근무하라. 내일 내가 진국 가겠다 하였다.